참 이게 뭔가 명료하게 내가 어떤 식의 어떤 경계에 치우쳐져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이 분별 망상 세계를 온전하게 벗어나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변화되는 자신, 변화되는 자신의 삶을 보면 아, 이 정도는 됐어. 이게 이 정도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공부의 어떤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 오고 그게 어떤 공부하는 사람의 아주 큰 어떤 그 함정과도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벗어나 본 스승의 의지를 해야 된다. 그 분별에서 벗어나 본 사람의 안내를 받아야지 그게 뭐에 걸려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점검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스승이라는 존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이 자기 분별 망상을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분별, 미세한 분별 망상에 의지해서 이거 됐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스승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근데 진짜 자기가 공부가 진짜 원만해지지 않으면 그 찝찝함이 있어요. 이게 뭐가 이게 뭔가 자기도 모르게 찝찝함이 있거든요. 명확하게 뭔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스스로가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표현할 수 없는 찝찝함, 미흡함을 그냥 넘기지 마라. 이거는 전혀 그런 어두운 구석이 없는 거거든요. 찝찝함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 보면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 아, 어떤 경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겪는 거는 내가 뭔가 여전히 몸이 따로 있고 내가 이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듯한 이원성에 갇히면 내가 공부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내가 따로 없이 모든 게 하나야라고 스스로가 인지가 되는 뭔가 알아지는 순간이 있는데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법이라는 거는 어떤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잘 걸려 있는 경계가 뭐냐면 아, 모든 게 하나야. 아, 이 순수 의식이야. 텅 빈 허공이야. 이 단 한 줄이라도 언어가 남아 있어요. 법은 이런 거야 라는 게 남아 있으면 그거는 법에 대한 환상이지 상이지 법은 아니고 이거는 어떠한 언어도 없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상태도 아니고 미세한 것도 일어나면 그거는 어떤 대상화된 것이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그냥 이거에 대한 모든 규정이 다 사라져 버린 듯한 그래서 그 규정이 사라졌지만 이것을 그냥 부족함 없이 누리는 사실 이것이다라는 생각도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생각이 남아 있으면 아직 공부가 부족한 것이다. 그것도 경계라는 거예요. 미세한. 그래서 그래서 이때는 진짜 진실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진짜 이거구나라는 게 조금이라도 갖고 있나? 그게 있으면 찝찝하고 미흡해요. 어떤 상태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어떤 규정이 여기엔 없어요. 법은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어떠냐면 내가 그냥 생각에 속았구나. 그러면서 지나온 자기 실수를 돌아보게 되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는데 산다고도 할 수 없고 안 산다고도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이게 뭐가 실체가 있는 게 고정된 게 없는 태어본 같은 그냥 삶이 그냥 경험되는 거거든요. 분리 없는 삶. 그래서 정신이 확 깨어나는 그런 식의 어떤 전환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 모든 잔상이 사라질 때까지 깨달음이라는 거에 대한 잔상조차 흔적조차 사라질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마음 공부의 뜻을 두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자기 안에서 이렇게 뭐가 바르고 바르지 않은지 볼 줄 아는 눈이 생겨요. 비록 깨닫지 못했더라도 그런 시행착오와 어떤 공부에 대한 그 열의를 갖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데서 아, 이거는 진짜가 아니구나라는 게 걸러진다고 보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 안에 바른 스승님을 찾게 되는 인연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어떤 세상을 보려는 눈?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느낀 게 뭐냐면 세상은 다 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때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공허하고 마음속에 뭔가 큰 구멍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진실이 뭔가 이런 어떤 의문을 싹 틔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의문을 갖고 살다 보니까 이 나도 모르게 진실에 부합하는 그 말씀들이 다가오고 느껴지더라고요.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사찰이나 아니면 스님과 인연이 있는 상태가 아닌 데서 우리 선생님을 딱 막 한번 대화를 해보고 이게 맞다라는 게 확 이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렇게 공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걸 통해서 뭔가 세상에서 이득을 보려는 그런 마음 없이 진지한 질문, 존재에 대한 질문, 삶에 대한 질문, 그런 자세가 돼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안목 있는 스승을 만나리라고 봅니다. 예. 스스로를 믿으세요. 살아야 되는데, 깨달았더라도 살아야 되는데, 삶의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이게 깨달으면 어떤 식의 어떤 대응, 어떤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일단은 그 자기가 사실은 그 모든 어떤 그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그 장애들은 보면은 이 상황에선 이래야 된다는 자기 고정관념과 저 사람이 주장이 항상 부딪히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왼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 또 그런 거, 뭐 나는 여기에서 이 정도 하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이런 식의 자기 관점과 저 사람의 관점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걸 고수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투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깨닫고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생각이든 어떤 드러나는 상이든 이 허공과 같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본래 이 뿌리가 공하다는 사실이 자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고수하면서 지켜왔던 그것이 단지 생각일 뿐이었지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나의 주장이나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그냥 한 생각에 의지한 것이지 실체는 뿌리가 없는 거구나라는 걸 자기가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항상 옳다라고 이렇게 끝까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라는 얘기는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맞아라고 스스로가 이게 고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생각이. 그냥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서 생각은 누구나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생각의 다양성을 다 인정하게 되고, 왜냐면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나 처지나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서 일어나는 옳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게 영원불멸한 것도 아니고 정해진 뭐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가 명료하게 보게 되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게 내가 주장이 사라져버리면 사실은 충돌이 없어요. 손바닥도 부딪혀야지 충돌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사람은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고수하고, 나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내만 포기하느냐? 사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공부가 아직 원만하지 않은 상태고, 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언어나 저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내 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마치 타인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하나의 어떤 몸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거다, 산하대지가 이거라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투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그런 식의 전환이 오고 나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물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옳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뭐 진짜 뭐 끝까지 고집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인연이 이렇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갈 인연이 아니구나 그러면 금방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뭐 때문에 괴로움냐면 우리가 번뇌, 사실은 번뇌거든요. 충돌을 통해서 느끼는 괴로움 때문에 사회생활이 힘든 건데 그 어떤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을 내려놓아 버리면 거기에 평화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냥 인연에 그냥 흘러가는 인연에 큰 어떤 그 긍정, 물론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내 역할은 하되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옳다고 여기는 역할을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연연해 하지 않는 식의 내적인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남들을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예전에 그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알게 되는데 자기 내면에 고수하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견고하게 지키는, 버티는 그런 고정관념들이나 그런 것들. 아주 물처럼 유연하게 이렇게 살게 되죠. 예. 일단은 한번 뭐 사실은 이런 코로나 상황이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사람을 만날 기회도 줄어들고 뭔가 밖으로 막 이렇게 막 몸과 마음이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도 약간 줄어들고 그래서 좀 시간적인 여유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오롯이 자기한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번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어떤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사실 자기 스스로한테 좀 솔직하지 못한 면이 있거든요. 진정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삶이라면 뭔가 항상 쫓기고 있어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마음이 뭔가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그건 원인이 특정하게 뭐가 원인인지 모르는, 자기도 모르는 어떤 존재의 불안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음이 항상 조급해지고 쉬지 못하고 뭔가 쫓기는 듯한, 뭐 나이가 들면 시간에 쫓기는 것 같고 젊어서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자기가 뭐 목표를 두는 거를 빨리 제한된 시간에는 이뤄야 될 것 같은 어떤 조급함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누구나 우리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각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거는 내가 뭔가를 갖고 있고 갖고 있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늘 느끼는 존재의 불안이다. 왜냐하면 자기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늙어가고 있다라는 거. 막연하게, 명료하게가 아니라 근데 내가 나라고 할 때는 항상 고정된 나고 머물러 있고 항상 해야 되는데 내가 나라고 여기는 것이 항상 변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무상한 존재라는 거를 은연중에 알면서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지 못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착각이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나라는 여기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자기 정체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회에 차라리 진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정한 나라면 나는 항상 해야 돼요. 근데 몸을 봐도 변하고 있고 생각도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나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뭐 5살 때의 생각, 그 다음에 10살 때의 나, 그 다음에 뭐 20살 때의 나, 30살 때의 나, 아니면 40살, 50살 때의 나는 달라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내가 며느리일 때의 나의 정체성, 아니면 딸일 때의 정체성, 아니면 사장님일 때의 나의 정체성, 직원일 때의 정체성, 그게 달라요. 자기에 대한 규정이. 그럼 뭐냐면, 그럼 진짜 나는 뭐냔 말이에요. 그때 어떤 고정관념, 어떤 생각을 자기라고, 무상한 생각을 자기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느냐를 한번 좀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는 허망한 어떤 분별의식이나 감각적 어떤 물질감이라든지 이런 감각적인 것 아니면 어떤 생각에 의지해서 나를 두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거기에서 좀 뭔가 풀려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이
내가 알아왔던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그 깊은 근원에 더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진짜 그 기회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진정한 본래 나 자신, 본래 면목과 만나게 되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근원적인 존재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코로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가 자유로운 어떤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어떤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세상의 모든 어떤 경험이 나쁜 것만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우리는 기존에 살아오던, 지금 왜 이게 불안하냐면요. 기존에 살아오던 습관대로 못 살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달라진 환경에 자기가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오히려 더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불안이 더 가중돼 있거든요. 존재의 불안에다가. 왜냐하면 그것이 불러오는 뭐 어떤 생계 문제, 직업의 문제, 우리 생각에 그렇게 사실 끄달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만 그런 불안이 작동하는 건데, 그냥 이걸 한번 근원적으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그 앞으로의 삶에서도 좀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근원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기 생각에 대해서 늘 옳다라는 그것이 과연 진실된 것인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살아온 환경, 지식, 경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쌍둥이라도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어떤 여유, 이런 식의 어떤 시도부터 한번 해보시면 그 자기 생각을 고수할 때와는 좀 다른 식의 어떤 여유로움이 비로소 생기고, 그게 실마리가 돼서 더 깊은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가 누구인지 한번 질문하면서 살아보는 그런 길로 들어가지 않을까. 자기가 누군지를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냐 말이야.